저는 1990년 4월로 월간 조선이니까 꼭 30년 전에 한반도 핵게임이라는 아주 긴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핵 문제를 취재한 게 꼭 30년입니다. 30년. 이 30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한동안 금지어졌습니다. 제가 90년 무렵에 유일하게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아주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 뒤에 제 기억만으로는 박근 전 유엔 대사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 NPT 탈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김상철 전 서울시장, 그 다음에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우리 송대성 박사, 박정수 장관님, 그리고 신문사에서는 김대중 주필, 정치권에서는 정몽준 의원, 원유철 의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공론이 되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위적 핵무장은 생존을 위한 의무인데, 권리인데 그것 이야기하는 게 무슨 죄 짓는 것처럼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이었다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은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모든 분들이 생명줄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좋은 것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구를 했습니다. 그 부작용은 뭐냐?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 기자가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취재를 하니까 텔아비브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에 외국 군대가 사령부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국민이 타락한다. 수도권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즉시 타락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어려워도 미군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아직도 쟁쟁합니다. 한미동맹의 안주하면서 우리 엘리트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취재를 해보니까 한국 국가 엘리트층이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즉 부경군 입장에서 핵 문제를 다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설마 쏠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북핵 문제를 국가 생존과 자신의 실존 문제로 여기고 달려드는 고위 공직자를 저는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포함입니다.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할 공직자는 논평자나 구경꾼이고, 논평자는 실현 불가능한 공상 원론 설파에 치중해 왔습니다. 박정희 이후 어떤 정치 지도자도 또 어떤 주요 언론사도 국민들에게 핵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린 적이 없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본질과 대책을 단 한 번이라도 실감 있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런 반역적 핵정책은 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우파 세력의 대미 의존적 습성이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을 초래하였고, 국민 속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 적당히 살자는 공자 심리가 만연하였습니다.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도 같이 약화되고 자위적 핵무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치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보당국자도 부경군 입장에 서니 북핵 능력을 축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대평가해도 모자랄 판인데 애서 적의 행동력을 낮춰보면서 대응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어차피 유엔 안보리나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아주 책임 회피적 자세는 국민들의 무감각을 불렀습니다. 이런 자세는 종북 좌익 세력의 경매를 사고 무조건적 평화론이 확산되는 토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자위적 핵무장 이야기가 의미 있게 나오지 않는 아마도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방 사격론이 의미 있게 거론된 적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한미 동맹에 안주하여 무사 안위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경제력에서 북한의 50반이나 되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외국군의 도움을 받지 않는 북한 정권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비겁한 자세가 우리의 생명줄인 한미동맹의 부작용에서 나왔다는 게 아주 역설입니다.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도 안 된다고 토마스 칼라일이 영웅숭배론의 서문에서 썼습니다. 바로 이게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과 딱 정확하게 결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 대보 보고 올라오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주한미군이 주관하는 한 한국에서 학생 데모는 계속될 거야. 이 말은 뭐냐? 안보 무임승차가 국민의 생존 요령이 된 바탕에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고 국군과 국민을 핵 앞에서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벌거벗겨 내려놓아도 반항하지 않는 일종의 살찐 돼지 상태의 국민으로 만드는 것을 방치하고 말았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과연 자위적 핵무장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핵 문제를 군사적 면에서 보는 것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핵 문제는 철저하게 이념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념적.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념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핵 문제는 대충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북핵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흔히 주사파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주사파는 주체사상파니까 무슨 철학파처럼 보이고 그 주사파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사파라고 욕을 하면요 그것은 칭찬이 됩니다. 무슨 주사파입니까? 노예파지. 그래서 김일성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김일성파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김일성 숭배자들인데 김일성의 유언인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 즉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반대할 리가 만무한 거죠. 문재인 정권이 4.27 판문점 선언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아니 그대로 읽으면은 결론은 뭐냐?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뒷받침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제가 과장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읽으면은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과 손잡고 국제사회에서 뒷받침한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북한의 비핵화로 보도를 하고 있는 이 사기극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수도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려면 사드를 배치해서도 안 되고
핵 민방위 훈련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상공에 우리 전투기가 날아다니도록 해서도 안 되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드 배치도 안 해. 핵 민방위 훈련도 안 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김정은의 안전을 위한 겁니까? 이게 바로 이 김일성파가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탈원전 문제도 탈원전의 목표가 뭡니까? 탈원전의 이유는 문재인 씨가 초기에 선언할 때 공개한 통계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는 뭐겠습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아니죠. 탈원전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렇게 원자력 학자들이 아주 집회에 가면 애타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죠. 탈원전은 김정은을 위한 거죠.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없애겠다는 거. 이게 탈원전 아닙니까? 문재인 씨는 북한의 원자폭탄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념이에요. 이념은 가치관이고 가치관은 우리가 좋다는 것을 저쪽은 나쁘다고 보고 우리가 나쁘다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념이다. 그러니까 핵 문제, 대책 이런 것도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이념적으로 봐야 해답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핵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야, 신년사에서 자유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핵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왜 그렇겠습니까? 악착같이 자유, 핵, 김정은에게 불리한 단어는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다. 자, 이런 정권에 대해서 자위적 핵무장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이것은 희극입니다. 희극. 오히려 이 정권의 반역성을 폭로해가지고 국민을 자극해가지고 생존 차원에서 국민 속에서 핵문장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 민족 평화 화해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문에 나오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 이거 아십니까? 6.15선언, 14선언, 4.27선언에 항상 나옵니다. 요거를 평화경제라고 요약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좋은 단어, 민족, 균형, 공동번영, 좋은 단어를 비논리적으로 연결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흘러간 미래를 추억한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속습니다. 근사하거든요.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여기에 왜 우리 국민들이 속느냐? 바로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국민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잘 살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가장 큰 부패는 자기 생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고서 미국한테 의존하고 우리는 웰빙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살찐 돼지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는 개돼지 취급을 받고 굶주린 늑대 같은 김정은으로부터는 살찐 돼지 취급을 받는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와 국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정은을 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니까 문재인하고 싸우는 것은 피곤해요. 여기서 승부가 나더라도 운 좋게 우리가 다시 정권을 가져오더라도 그 정권은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자유통일 전략 아닙니까? 자유통일. 공산혁명 전략을 펴면 우리는 자유혁명 전략을 펴야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대칭 전술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써야 되고 돈이 있을 때 돈을 써서 북한의 김정은을 주적으로 두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편이 많아집니다. 문재인을 주적으로 두면은 우리 편이 될 사람은 한국 안에서 50%밖에 안 돼요. 그러나 김정은을 주적으로 두는 순간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 한 70~80%는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다 우리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에게 뭘 요구하느냐? 저는 광화문 집회 마이크 잡으면 김정은 개새끼라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안하죠. 대만도 못한 놈이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승만 광장 집회를 김정은 부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 김정은 개새끼라고 할 때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면 됩니다. 첫째, 북한 노동당 해체하라. 김정은 몰아내라. 그리고 자유선거하라.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이 아니라는 거죠. 한반도의 가장 큰 싸움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반민족성을 폭로하는 걸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강점, 우리가 있는 강점으로 적의 약한 데를 쳐야 되죠. 지금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것은 낙동강 전선에서 보병전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시간을 벌어가지고 평양을 치는 사령부를 공격하는 우파의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자위적 핵무장의 한 대안으로서 제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